바쁘신 현대인의 일정에 맞춰 하루 동안 터져나온 소식 중 주요한 내용만 전해드리는 나라의 TV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문재인이 로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기념 촬영 전 장면인데요. 문재인 혼자서 뭘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제 몇 달 후면 문재인의 임기는 끝나는데도 여전히 어울리지 못하는 외교 활동력, 그저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인가 봅니다. 이재명이 오피스 누나 발언이 연일 화제인데요. 오피스 누나? 제목이 확 끄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3일 웹툰 작가들과 간담회에서 오피스 누나 이야기라는 제목의 웹툰을 놓고 한 말입니다. 이런 이재명 발언에 대해 야권에선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 부적절한 표현이라며 저급한 성감수성이 나타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한 네티즌은 머리는 좌빨인데 아랫도리만 민주화운동 해내라고 비꼬았는데요. 배우 김부선 역시 이와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저격했습니다. 김부선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재명이의 오피스 누나 이야기 발언 기사를 캡처한 후 음란마귀 옥수동 누나는 잊었어? 라며 비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씨, 오피스는 사무실이라는 뜻인데 사무실과 화끈한 게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그런 오피스 내막에 대해 좀 잘 아나봐요. 이왕이면 이재명이가 알고 있는 오피스에 대해 좀 더 화끈하게 밝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서울시는 지난 1일 TBS에 주는 출연금을 올해 375억 원에서 252억 원으로 123억 원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 김어준 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오세훈 시장님께서 상업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삭감한다면 대환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허세만 가득 찬 김어준이 이 양반 상업 광고 허용 여부는 서울시가 아니라 방송통신이 권한인데 뭔 헛소리하고 자빠진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와 관련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TBS 출연금 삭감에 반발하며 상업 광고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방송인 김어준 씨에게 생때도 정도가 있는 법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김근식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김어준이다라며 지난해 서울시 산하사업소에서 독자적 재단으로 독립한 TBS에 상업 광고를 불허한 사람은 문재인이 임명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6개 라디오 방송들이 광고 불허를 요구했고 당시 방통위에서 상업 광고 불허를 조건으로 독립방송 허가를 내준 것이다. 왜 애꿎은 오세훈 서울시장 탓을 하느냐. 연못과도 적당히 해야지라며 독립방송으로 마음껏 득개문 방송하고 싶으면 국민 세금 말고 득개문 후원금 받아서 재정 자립하거나 상업 광고로 수익 내고 싶으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압박하셔야 한다라고 직격했습니다. 김근식 교수는 이도 저도 아니라면 통렬히 반성하고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든가 김어준 씨 출연료부터 삭감해서 구조조정해야 한다라며 세상 편하게 양손에 떡 쥐고 헛소리하지 마시라. 생때도 정도가 있는 법이라고 hir난했습니다. 후보자를 발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자로 최고 득표를 기록한 윤석열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저희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가 드디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마침내 국민의힘 경선이 끝났습니다. 윤석열이 무엇 때문에 승리했고 홍준표가 무엇 때문에 패배했는지 따지고 분석하지도 않겠습니다. 도저히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이재명이라는 과학의 출현으로 모두가 한 팀이 되어 정권 교체를 이룩하는 게 우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최종 승자는 윤석열 후보였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웃지 않았고 2위에 머문 홍준표 의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승자는 경쟁 상대의 예우를 갖췄고 경쟁자는 깨끗이 승복을 선언했습니다. 지난달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당시 2위 이낙연 전 의원이 곧바로 승복 선언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것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는 2022년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이재명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 양광구도에서 치러지게 됐습니다. 이재명이와 윤석열 후보가 4개월간의 대선 전쟁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재명이는 기득권 타파를, 윤석열 후보는
정권 심판을 기치로 일합을 겨루게 된 셈이라고 언론들은 분석 전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온라인 네티즌들은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최종 경선 후보로 선출되다 보니 이번 대선 프레임이 검찰총장 대 검사 사칭 구도가 되었다고 이구동성으로 재미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얼추 맞는 말 아닌가요? 윤석열 캠프 측도 지난 8월 8일 검찰 개혁을 주장한 이재명이를 향해 무소불위로 권한을 남용한다고 검찰을 비판하면서 정작 본인은 왜 검사를 사칭했는가라고 반격했습니다. 지난 2002년 이재명 전 지사가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거론한 것입니다. 5일 국민의힘 2차 전당대회에서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후보는 이날 수락 연설에서 저의 경선 승리를 이 정권은 매우 두려워하고 뼈아파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아픔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내년 3월 9일을 여러분이 알고 있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돌아오는 날로 만들겠다며 우리가 알고 있던 법치, 공정, 상식이 돌아오는 날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또 문재인 정부를 향해 집요할 정도로 저를 주저앉히고자 했다며 저 하나만 무너뜨리면 정권이 자동 연장된다고 생각하고 2년 전부터 탈탈 털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정치 공작도 저 윤석열을 무너뜨릴 수 없다며 윤석열은 이제 한개인이 아니라 공정과 정의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됐고 국민께서 저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의 당 대선 후보 선출에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2차 전당대회에서 이번 경선에서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국민적 관심을 끌어줬다는 역할이 제 역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님께 축하드리고 국민 여러분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모두 합심해서 정권 교체에 꼭 나서주도록 당부드린다고 했습니다. 원희룡 전 지사도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의 선택에 저 원희룡도 깨끗이 승복한다며 이제 후보가 되신 윤석열 후보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원희룡 전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기꺼이 윤석열 후보와 원팀이 되겠다며 대선에서 승리하고 정권 교체를 위해 그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거듭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유승민이 또한 경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한다며 국민의힘 당원 본분으로 돌아가 대선 승리를 위해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유승민이는 이번 기회에 정계 은퇴 선언이나 하길 바랍니다. 당신의 배신자 닉네임 꼬리표는 아마도 무덤까지 이어질 겁니다. 이제부터 윤석열 전 총장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 확정된 후 정치권 반응을 소개해보겠습니다. 문재인은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윤석열 전 총장이 선출된 것에 대한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윤석열 후보의 당선에 대해 문재인이 축하 메시지 등을 낼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은 지난달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선출됐을 때는 당원으로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발표했고 지난달 26일에는 이재명이와 50분간 청와대에서 별도로 만났습니다. 진짜 임기 끝나는 동안 진영 논리에만 처갇혀 내 편만 챙기고 자빠진 문재인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많은 의혹부터 훌을 털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제1야당 대통령 후보가 된 윤석열 후보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보내야 마땅하지만 검찰의 중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하고 국기를 문란케 한 장본인에게 그러기는 어렵다고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유감스럽지만 윤석열 후보에게는 무수한 의혹이 따라붙고 있다.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내리눌러왔던 것들이다.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관련자의 방대함, 결과의 해악성, 수법의 치밀함, 기간의 장기성에서 단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후보 자격을 상실할 의혹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참 웃기고 자빠졌는데요. 아니 지금 대장동 특혜 비리 의혹 부실 수사 논란으로 국민 70% 이상이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특검 요구에는 귀쳐맞고 있는 민주당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민주당이 그동안 외쳤던 검찰개혁 실체를 제대로 파악한 겁니다. 우리 공화당 대선 후보인 조원진 대표는 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이번 대선에서 자유우파의 적통을 제대로 가리는 경쟁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조원진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전 총장이 제1야당의 대선 후보인 만큼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포갑과 폭정에 당당히 맞서는 후보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원진 대표는 우리 공화당은 통합의 문은 열려 있지만 그 해답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풀어야 한다면서 용기 없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저항하지 못하고 굴종한 제1야당의 틀을 깨고 과거로부터의 진정한 사과로부터 그 출발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조원진 대표는 또 당선 소감에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진정한 사과 한마디 없고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칼잡이 역할을 한 것에 대한 사과가 없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권의 정치 공작을 이야기하지만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마녀 사냥과 조작이야말로 진짜 정치 공작이었다. 이제라도 국민과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유지보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5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일에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가 33%,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57%, 모르겠다 또는 응답을 거절한 이들이 11%였습니다. 주목할 만한 여론조사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 국민의 75.2%가 북한이 뭐라 하든 한미연합훈련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주장처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중단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18.7%에 불과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이 지난 9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전국의 19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민의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조사 결과 한반도 전쟁 억제를 목적으로 한 정기적인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국방력 강화를 위해 계속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75.2%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중단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 18.7%의 4배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국민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탄력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한미동맹을 통한 연합방위 태세 유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것이 보고서를 작성한 홍숙지 한국국방연구원 전문위원의 평가입니다. 이성영님, 어려운 형편의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오랫동안 매월 정기적으로 구독료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